남편의 끔찍한 불륜 사실에 피눈물을 흘리며 이혼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최고급 리무진을 탄 낯선 노인이 저를 찾아와 거부할 수 없는 은밀한 거래를 제안했어요. 5억 드릴 테니 모르는 척 눈 감아주세요. 저는 노인의 말대로 5억에 남편의 불륜을 완벽하게 눈 감아줬죠. 저의 침묵 속에서 남편은 상간녀와 아주 기고만장하게 미쳐 날뛰었고 그들이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가장 화려한 축배를 들던 날 정말 상상도 못할 역대급 반전이 펼쳐졌는데요. 과연 제게 5억을 건넸던 그 낯선 노인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미쳐 날뛰는 두년놈들을 지옥의 불바다로 처박아 버린 상상 초월 사이다 복수국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변두리 낡은 골목 어귀에서 매일 아침 고소한 빵 냄새로 하루를 여는 40대 아줌마 정지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일 각 구운 빵을 내놓으며 동네 사람들과 웃으며 인사하는 싹싹한 빵집 사장님 소리를 듣고 살아가지만 하얀 밀가루가 잔뜩 묻은 앞치마를 벗고 집 현관문만 들어서면 저는 그저 남편의 끝없는 허영심을 채워주는 돈 버는 기계이자 한없이 초라한 무수리로 전락해버리곤 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번쩍 눈을 떠서 찬물로 대충 고양이 세수를 마치고 아직 어스름한 골목길을 걸어 빵집 문을 여는 게 제 오랜 일상이었죠. 반죽기 전원을 켜고 커다란 밀가루 포대를 번쩍 들어 쏟아붓는데 문득 제 두 손이 시야에 들어오더라고요. 뜨거운 오븐 철판을 맨손으로 빼내다 생긴 크고 작은 붉은 화상 자국들과 쉴 새 없이 반죽을 치대느라 손바닥 전체를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덮어버린 누런 굳은 잘들. 가끔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 가서 샘플 로션을 발라볼 때마다 점원 아가씨의 하얗고 고운 손과 너무나도 비교되는 게 부끄러워서 얼른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고 도망치듯 나오던 기억이 떠올라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매일 무거운 쟁반을 나르느라 허리는 끊어질 듯 욱신거리고 손목에서는 뚝뚝 파여름이 났지만 그깟 육체적 고통보다 더 참기 힘들었던 건 가슴 한구석을 서늘하게 찌르는 묘한 괴리감이었어요. 제가 무슨 큰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욕심을 부린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 부부 빚 갚으며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보겠다고 20, 30대 청춘을 뜨거운 오븐 앞에서 다 바쳤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제게 남은 건 훈장 같은 굳은 살과 남편의 서늘한 조롱뿐이었으니까요. 사실 제 남편이 처음부터 저한테 그렇게 오만하고 매정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남편은 뼈를 깎는 노력 끝에 골프 프로 입단 시험을 통과해 당당히 자격을 땄으면서도 이 바닥이 워낙 인맥과 든든한 배경 없이는 살아남기 힘든 곳이다 보니 번듯한 클럽에는 이력서조차 내밀지 못한 채 동네 상가 지하에 있는 퀴퀴한 스크린 연습장에서 푼돈을 받으며 일하는 신세였거든요. 화려한 프로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동네 아저씨들 엉성한 스윙이나 교정해주며 늘 기가 죽어 지내던 그 시절 남편은 제가 구워다 준 팥빵 하나에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고마워하며 제 거친 손을 제 볼에 비비며 눈물을 글썽이던 짠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죠. 저는 축 처진 남편의 뒷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남편이 빵빵한 뒷배를 가진 다른 강사들에게 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인맥을 뚫어보겠다며 수백만 원짜리 장비를 사들이고 비싼 사교 모임에 기웃거릴 때마다 묵묵히 그 엄청난 비용을 전부 감당했어요. 저는 시장 구석에서 10,000원짜리 티셔츠 하나를 사 입는 것조차 아까워 벌벌 떨면서도 낡은 오븐 앞에서 밤을 새워가며 내 남편 기죽이기 싫다는 그 일념 하나로 악착같이 뒷바라지를 했거든요. 괜히 억울하고 힘든 내색을 해봤자
잠 못 자고 괴로운 건 남편이 아니라 내일 새벽도 빵집 문을 열어야 하는 저 자신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 제 피땀 어린 헌신과 눈물이 하늘에 닿기라도 한 건지 남편은 정말 기적처럼 강남 최고급 프라이빗 클럽의 수석 프로 자리를 꿰차게 되었습니다. 최종 합격 통보를 받던 날 우리 부부는 좁은 거실 바닥에 끌어안고 짐승처럼 엉엉 울었고 그간의 서러웠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드디어 우리 부부의 인생에도 따뜻한 볕이 드는구나 싶어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어요. 하지만 강남 한복판에 대리석이 쫙 깔린 화려한 건물로 출퇴근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집 공기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끔찍하고 서늘한 방향으로 급격하게 식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녁 늦게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제가 정성껏 차려놓은 따뜻한 찌개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명품 구두를 아무렇게나 벗어 던지고 소파에 몸을 털썩 던지며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기 일쑤였어요. 피곤하냐며 조심스레 다가가 굳은 어깨를 주물러주는 제 손을 팔이 쫓듯 짜증스럽게 탁 쳐내며 남편이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쏘아붙였습니다. 아, 만지지 마. 오늘 하루 종일 상위 1% VIP 사모님들 비위 맞추느라 온몸이 다 부서질 것 같으니까. 당신은 동네 아줌마들 상대로 푼돈이나 버니까 내가 얼마나 피 말리는 곳에서 버티는지 상상도 못하겠지. 남편의 그날 선 말투와 경멸 어린 눈빛에 제 손은 갈 곳을 잃고 허공에 뻘쭘하게 멈춰 섰지만 저는 덜덜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고 바닥에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진 제 자존심을 억지로 주워 담아야만 했어요. 그저 밖에서 콧대 높으신 분들 비위 맞추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저러는 거려니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쓴웃음을 삼킬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남편의 오만함과 연예인병은 날이 갈수록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주말이면 저와 빵집 일을 돕는 대신 VVIP 회원들과의 프라이빗 필드 레슨 출장이 잡혔다며 번쩍거리는 가방을 챙겨나가기 바빠졌어요. 주말마다 밀려드는 손님들을 혼자 감당하며 빵집을 지키는 게 너무 버거워 가끔 하소연이라도 할라치면 남편은 지갑에서 빳빳한 10만 원짜리 수표 몇 장을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보란 듯이 툭 던지며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이게 청담동 사모님들의 프라이빗한 문화라 어쩔 수 없는 거 몰라. 내가 필드 나가서 레슨 한번 쫙 빼주면 받는 수고비가 네가 그 뜨거운 오븐 앞에서 밀가루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빵 팔아서 번 돈이랑 맞먹는다고. 징징대지 말고 이제 우리 수준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현실을 좀 직시해. 그 뻔뻔하고 역겨운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명치 끝을 날카로운 송곳으로 후벼 파는 것처럼 숨이 턱 막혀왔지만 저는 터져나오려는 억울한 울음을 억지로 목구멍 너머로 삼키며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옷장을 열어보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명품 의류들이 색깔별로 화려하게 줄을 서 있는데 바로 옆 제 옷장에는 일할 때 작업복으로나 입을 법한 낡은 면 티셔츠 몇 장이 전부라 그 선명하고 비참한 대비에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느꼈죠. 심지어 제가 갓 구워온 고소한 빵 냄새를 맡고는 산티나는 밀가루 냄새가 진동해서 속이 울렁거린다며 코를 막았고 저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시간조차 격이 안 맞는다며 안방으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어요. 요즘 들어 남편의 입에서는 대양그룹 며느리라는 아주 낯선 여자의 타이틀이 마치 대단한 훈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쉴 새 없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모님이 얼마나 재력이 대단한지, 제게 인맥이 얼마나 넓은지
식탁에 앉아서도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늘어놓는데 남편의 두 눈은 마치 수십억 로또에라도 당첨된 사람처럼 묘한 탐욕과 극단적인 허영심으로 번쩍거리고 있었어요. 자기가 그 대기업 며느리의 전담 프로가 된 것은 자기 인생을 재벌가 수준으로 완벽하게 뒤바꿔줄 엄청난 퀀텀 점프라며 거들먹거리는 남편을 볼 때마다 저는 왠지 모를 서늘하고 불길한 불안감에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곤 했습니다. 남편이 주말 출장이라며 외박을 밥 먹듯이 하고 돌아오는 날이면 땀 냄새가 배어 있어야 할 옷가지에서 아주 낯설고 짙은 그리고 소름 끼치도록 매혹적인 여자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으니까요. 세탁기를 돌리려 남편의 점퍼를 털다가 그 고혹적인 향기가 코끝을 찌를 때면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다리에 힘이 탁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뻔했지만 저는 세차게 고개를 저으며 애써 그 끔찍한 상상들을 지워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밀폐된 스크린 연습장에도 같이 있어야 하고 차를 나란히 타고 이동할 수도 있으니까 그 여자 향수 냄새가 옷에 밴 것뿐이라며 저 자신을 필사적으로 세뇌시키고 또 합리화했죠. 돈을 저렇게 잘 벌어오고 우리 부부의 지긋지긋한 대출금을 팍팍 갚아주는 고마운 남편인데 제가 괜한 자격지심에 너무 예민하게 굴어박혀서 큰일하는 남편을 의심하는 나쁜 아내가 된 것 같아 오히려 제 가슴을 퍽퍽 치며 눈물을 삼켰어요. 그때의 멍청했던 저는 남편의 화려한 변신 뒤에 숨겨진 끔찍하고 더러운 배신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바보 같은 인내심으로 제 살을 갉아먹으며 곧 터질 시한폭탄 같은 하루하루를 버티고만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제 자신을 속이고 또 속이며 남편을 믿어보려 애를 써도 한 지붕 아래 살며 매일 얼굴을 맞대는 부부 사이에 피어오르는 그 지독하고 싸늘한 의심의 냄새는 결코 숨겨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밤 늦게 퇴근한 남편이 피곤하다며 코를 골고 잠든 사이 저는 현관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남편의 무거운 짐가방을 정리하려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땀에 절은 퀴퀴한 채취가 올라와야 정상인데 지퍼가 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건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짙고 매혹적인 여자 향수 냄새였어요. 마치 누군가 남편의 가방 안쪽에 대고 고급스러운 꽃향기를 작정하고 쏟아부은 것처럼 그 농염한 냄새가 거실 공기를 순식간에 집어삼키는데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 들며 손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거든요. 그 끔찍한 향수 냄새에 놀라 숨을 몰아쉬며 남편이 벗어둔 바지를 세탁기에 넣으려고 주머니를 샅샅이 뒤집는 순간 바스락거리는 종이 쪼가리 하나가 손끝에 걸려 나오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구겨진 영수증을 펼쳐든 제 눈동자는 그 빳빳한 종이에 찍힌 상호명과 결제 내역을 확인하는 순간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최고급 5성급 호텔 라운지 바에서 밤 11시가 훌쩍 넘은 시간에 무려 수십만 원어치 최고급 양주와 칵테일을 결제한 내역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아찔함에 저는 영수증을 쥔 채로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 남편의 어깨를 마구 흔들어 깨웠습니다. 당신 어제 밤늦게까지 호텔 라운지 바에는 왜 간 거야? 술값이 이렇게나 많이 나왔는데 대체 누구랑 마신 건데? 떨리는 목소리로 영수증을 코앞에 내밀자 잠에서 깬 남편이 눈을 비비더니 이내 짜증스럽게 이불을 걷어차며 제 손에서 영수증을 신경질적으로 획 낚아챘습니다. 아니 넌 진짜 융통성이 없어도 너무 없다. 내가 모시는 대양그룹 사모님이랑 비즈니스 미팅하는데 그럼 동네 허름한 식당 가서
돼지국밥이라도 한 그릇 말아먹냐? VVIP 회원 관리하려면 이 정도 투자는 기본이야. 네가 맨날 푼돈 받고 밀가루 반죽이나 주무르니까 수십억이 오가는 비즈니스 세계를 이해할 리가 있나? 귀찮게 남의 주머니 뒤지지 말고 신경 꺼. 오히려 제게 삿대질을 하며 눈을 부라리는 남편의 그 뻔뻔하고 당당한 태도에 저는 말문이 턱 막혀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마치 하찮은 벌레를 보듯 저를 힐끔 쳐다보고는 다시 등 돌려 누워버렸고 저는 그 차가운 등짝을 바라보며 꽉 쥔 주먹 안으로 손톱이 파고드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한 채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만 했죠. 그날 이후로 남편의 행동은 하루가 다르게 기괴할 정도로 변해갔습니다. 예전에는 퇴근하고 땀에 찌든 채 거실 소파에 널브러져 코를 골기 바빴던 사람이 이제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마치 들켜서는 안 될 엄청난 범죄 증거라도 몸에 무지고 온 사람처럼 허겁지겁 화장실로 직행하기 시작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자기가 입고 온 겉옷을 가슴에 꽉 껴안고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욕실로 쏙 들어간 후 매일 밤 1시간이 넘도록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피부가 벌겋게 달아오를 때까지 샤워를 해대더라고요. 저는 문 밖에서 쏴 쏟아지는 물소리를 들으며 남편이 도대체 몸에서 어떤 여자의 흔적을 씻어내고 있는 것인지 상상할 때마다 구역질이 치밀어 올라 헛구역질을 우국해댔습니다. 남편의 샤워가 길어지던 어느 주말 오후 저는 남편의 속옷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제가 시장에서 사다 주던 낡은 면 속옷들 사이에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화려하고 낯선 속옷 무더기가 구석에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손을 뻗어 꺼내보니 얇고 미끄러운 실크 소재의 화려한 로고가 대문짝만하게 박혀있는 장당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명품 속옷들이었죠. 한 번도 직접 사본 적 없는 비싼 물건이 남편의 가장 내밀한 서랍장 구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마치 뜨거운 불덩이를 쥔 것처럼 손을 덜덜 떨며 속옷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머리를 털며 나오던 남편이 바닥에 널브러진 명품 속옷들을 발견하고는 잠시 당황하는가 싶더니 이내 헛웃음을 픽 치며 다가와 속옷을 주워들었어요. 당신 이거 도대체 뭐야? 내가 사준 것도 아니고 당신은 직접 속옷 하나 사본 적 없잖아. 이 비싼 게 왜 당신 서랍에 있어? 제가 눈을 똑바로 뜨고 추궁하자 남편은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아주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 이번에 대양그룹 사모님 비거리 10m나 늘려준 기념으로 사모님이 특별히 선물로 준 거야. 청담동 바닥에선 스승한테 이 정도 챙겨주는 건 아주 기본 매너라고. 네가 평생 빵 구워도 못 사 입을 귀한 거니까 그 거친 손으로 만지지 말고 놔둬. 올라갈라. 남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도 안 되는 궤변과 저를 철저히 깎아내리는 뻔뻔한 조롱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 모서리를 간신히 부여잡고 서 있어야 했어요. 스윙을 교정해줬다고 외간 남자에게 가장 은밀한 속옷을 뭉텅이로 선물하는 사모님이나 그걸 또 당당하게 입고 다니며 자랑하는 남편이나 이미 제 상식의 선을 한참이나 벗어나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더럽고 은밀한 세계가 우리 집 안방까지 파고들었다는 비참함에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시던 어느 날 저는 남편의 마음을 어떻게든 돌려보겠다며 새벽같이 일어나 장을 보고 남편이 평소 가장 좋아하던 소갈비찜과 갓 구운 따뜻한 식빵을 식탁 한가득 차려놓았습니다. 온 집안에 고소하고 달큰한 음식 냄새가 퍼지자 늦잠을 자고 일어난 남편이
부스스한 얼굴로 주방으로 걸어오더라고요. 저는 애써 밝은 미소를 지으며 밥 한 술을 크게 떠서 남편 숟가락 위에 올려주었지만 남편은 식탁을 한 번 쓱 훑어보더니 미간을 팍 구기며 젓가락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아침부터 온 집안에 싸구려 밀가루 냄새랑 고기 누린내가 진동을 하네. 밥맛 떨어지게 진짜. 남편이 코를 막으며 의자를 뒤로 획 빼고 일어서자 제 얼굴에서 억지 미소가 굳어버렸고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울컥하고 치솟아 올랐습니다. 당신 좋아하는 고기 다듬느라 밤새 고생해서 차린 건데 냄새라니. 한 입만 먹어봐 맛있어.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다시 숟가락을 내밀었지만 남편은 제 손을 거칠게 밀어내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요즘 VIP 사모님이랑 미슐랭 최고급 레스토랑만 다니다 보니까 내 입맛이 완전히 고급으로 변했거든. 네가 조미료 팍팍 넣고 만든 이 빈티나는 음식은 도저히 역겨워서 못 넘기겠다고. 평생 동네에서 빵이나 굽던 네가 만든 음식이 내 입에 맞겠어? 다 치워. 제 평생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음식을 한순간에 음식물 쓰레기 취급하며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남편의 그 서늘한 폭언에 저는 심장이 수만 갈래로 찢겨나가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밤새 불 앞에 서 있느라 벌겋게 달아오른 제 두 손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져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소리 내어 울어버렸지만 남편은 제 눈물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화려한 외투를 걸쳐 입고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제 남아있던 신락 같은 이성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린 사건은 그로부터 며칠 뒤 밤에 일어났습니다. 늦은 밤 술에 잔뜩 취해 들어온 남편이 씻지도 않은 채 거실 소파에 대자로 뻗어 잠이 들었는데 제가 남편의 외투를 벗겨주려 다가간 순간 남편이 잠결에 아주 달콤하고 황홀한 미소를 지으며 입술을 달싹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예쁜 공주님, 오늘 스윙 너무 섹시했어. 남편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그 낯선 애칭과 끈적한 콧소리에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며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결혼 후 저를 부를 때 야 아니면 너라고 부르던 사람이 꿈속에서까지 다른 여자를 공주님이라 부르며 저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다니. 낯설고 매혹적인 여자 향수 냄새와 장당 수십만 원짜리 명품 속옷 무더기 그리고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오만한 입맛에 이어 꿈속에서 부르짖는 낯선 여자의 애칭까지. 이 모든 기괴한 퍼즐 조각들이 제 머릿속에서 하나로 완벽하게 맞춰지는 순간 저는 남편이 대양그룹 사모님과 완벽하게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직감하며 짐승처럼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러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꿈속에서 부르짖던 그 낯선 여자의 이름이 귓가를 맴돌아 도무지 제정신으로 숨을 쉴 수조차 없던 며칠 뒤의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에 술 냄새와 그 역겨운 여자 향수 냄새를 한가득 묻히고 들어와서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허겁지겁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어요. 곧이어 욕실 문틈으로 싸아 하는 거센 샤워기 물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저는 거실 한구석에 덩그러니 서서 남편이 벗어던진 허물 같은 옷가지들을 허망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죠. 바로 그 순간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남편의 스마트폰 2대 중 평소 회원 관리용이라며 철저하게 비밀번호를 걸어두고 화장실에 갈 때조차 손에서 놓지 않던 그 세컨폰이 신경질적인 진동 소리를 내며 번쩍하고 화면을 밝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게 꺼려져 모른 척 지나쳤겠지만 그날따라 제 심장 박동이
귓가를 터트릴 듯 쿵쾅거리며 당장 저 화면을 확인해야만 한다는 강렬한 직감이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치 보지 말아야 할 판도라의 상자를 마주한 사람처럼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뻗어 탁자 위의 기계를 집어든 순간 잠금 화면 위로 떠오른 메시지 알림창을 확인한 제 두 눈은 경악으로 크게 팽창하고 말았습니다. 문자 내용에는 오늘 스윙 잡을 때 밀착했던 거 너무 좋았어. 다음엔 더 진하게 해줘. 라는 상상조차 하기 끔찍하고 노골적인 문장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머릿속에서 벼락이 치는 듯한 충격의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잊어버린 채 저는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위로 쓸어 올렸습니다. 남편의 생일을 입력하자 메신저 대화방이 고스란히 열렸고 스크롤을 위로 올리자마자 제 시야에 들어온 한 장의 사진은 제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잔인하게 난도질해버렸어요. 최고급 호텔 객실을 배경으로 하얀 샤워 가운만 아슬아슬하게 걸친 채 요염하게 웃고 있는 앳된 여자와 그 뒤에서 상의를 완전히 탈의한 채 여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는 내 남편. 평생 저를 향해서는 단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그 눈부시고 행복한 미소가 다른 여자의 품에서 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때마침 욕실 문이 덜컥 열리고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나오던 남편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헐떡이는 저와 제 손에 들린 화면을 동시에 발견했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에 이성을 잃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의 뻔뻔한 얼굴을 향해 그 기계를 온 힘을 다해 집어 던졌습니다. 기계가 남편의 어깨를 퍽 소리가 나게 강타하고 바닥에 나뒹굴었지만 남편은 아주 잠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머리를 쓸어넘기며 피식 헛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남편은 오히려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삐딱하게 주저앉으며 아주 여유롭고 가증스러운 태도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래, 이왕 이렇게 들킨 거 구차하게 변명 안 할게. 나 대양그룹 며느리랑 만나고 있어. 내 인생에 굴러들어온 수십억짜리 로또라고. 남편의 입에서 튀어나온 그 당당하고 파렴치한 고백에 저는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비틀거렸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깨를 으쓱이며 끔찍한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재벌가 시집가서 매일 일에만 미쳐 사는 워커홀릭 본부장 남편한테 지칠 대로 지친 여자가 외로워하길래 내가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그 빈자리를 채워준 것뿐이야. 서로 윈윈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완벽한 소울메이트라고. 네가 이런 하이클래스의 감정을 이해나 하겠어? 바람을 피운 주제의 구원자라도 되냥 가슴을 쫙 펴고 짓거리는 남편의 목소리에 저는 역겨움이 치밀어 올라 헛구역질을 우국해댔지만 남편의 잔인한 조롱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번쩍거리는 1억짜리 한정판 시계를 제 눈앞에 보란 듯이 흔들어대며 입꼬리를 비릿하게 말아 올렸어요. 이 시계 영롱한 것 좀 봐. 네가 평생 그 비좁은 빵집에서 뜨거운 오븐에 화상 입어가며 밀가루 반죽을 치대도 이 시계 반을 하나도 못 살 텐데 나는 지금 VVIP 대우를 받으며 완벽하게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그 여자가 조만간 이혼 도장 찍고 나오면 나한테 강남 한복판에 대형 스크린 골프장 차려주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까지 사주기로 약속했어. 내 인생이 이렇게 눈부시게 퀀텀 점프를 하는데 내가 미쳤다고 너 같은 동네 아줌마 옆에 남아있겠냐? 수십억 재산 분할과 펜트하우스라는 허황된 망상에 단단히 미쳐버린 남편의 두 눈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라 돈에 눈이 먼 괴물의 눈빛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나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마치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를 내려다보는 듯한 서늘한 눈빛으로 일방적인 이혼을 통보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 수준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는 거 너도 뼈저리게 느끼잖아. 나한테서 맨날 땀 냄새, 흙 냄새 난다고 무시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네 몸에서 진동하는 그 싼티 나는 밀가루 냄새랑 찌든 기름 냄새가 역겨워서 같은 공간에서 숨도 못 쉬겠다고. 그러니까 질척거리면서 내 앞길 막지 말고 깔끔하게 갈라서자. 10년 세월 동안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손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굳어버린 제 희생을 한순간에 냄새나는 빵집 아줌마로 전락시키는 그 모멸찬 폭언에 저는 차마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지독한 허탈감과 수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기적인 괴물을 사람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바쳤던 제 젊은 날의 모든 시간들이 갈기갈기 찢겨 허공으로 흩어지는 기분이었죠. 남편은 멍하니 서 있는 저를 거칠게 밀치고 안방으로 들어가 최고급 캐리어에 자신의 명품 옷가지들을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다 챙겨 현관문을 나서려던 남편이 지갑을 꺼내더니 수표 몇 장을 꺼내 신발장 위에 툭 던지며 마지막까지 저를 철저하게 기만하고 짓밟았습니다. 그동안 내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한 수고비 명목으로 위자료 5천만 원 깔끔하게 챙겨줄 테니까 이걸로 빵집 인테리어나 새로 하든가. 이 이상 바라고 끈적하게 매달리면 대형 로펌 변호사 써서 아예 빈털터리로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 테니까 조용히 떨어져 나가. 비열하게 웃으며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바닥에 떨어진 수표들을 꽉 움켜쥔 채 짐승 같은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내 남편을 재벌가 며느리에게 빼앗겼다는 절망감보다 나의 헌신이 이토록 처참하게 버려졌다는 그 끔찍한 모멸감이 제 영혼을 산산조각 내버렸지만 저는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며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고 또 깨물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굴욕적인 수표를 밤새 움켜쥐고 피눈물을 흘리던 저는 다음 날 아침동이 트자마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부서질 것 같은 몸을 이끌고 강남 한복판에 있는 대형 로펌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가 담긴 사진과 호텔 결제 영수증을 품에 꽉 안고 화려한 대리석이 깔린 로비로 들어서면서 이 억울하고 비참한 배신을 법의 심판으로 철저하게 응징하겠다고 수백 번도 넘게 다짐했죠. 하지만 최고급 수트를 입고 제 맞은편에 앉은 변호사는 제가 내민 증거물들을 무심하게 훑어보더니 이내 딱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저를 향해 아주 차갑고도 날카로운 현실의 벽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서류를 탁 덮으며 안경을 치켜 올린 변호사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사모님 심정은 10분 이해하지만 상대가 일반인도 아니고 굴지의 대기업인 대양그룹 며느리라면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걸어봤자 승소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일 뿐더러 오히려 저쪽에서 거대 변호인단을 꾸려 역공을 펼치면 사모님만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하고 뼈저린 상처만 남게 될 겁니다. 남편분이 주신 5천만 원이라도 챙겨서 조용히 합의 이혼하시는 게 지금 사모님 현실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 잔인한 조언을 듣는 순간 저는 거대한 바위에 계란을 던진 것처럼 철저하게 부서져 내리는 무력감에 사로잡혀 변호사 사무실을 빠져나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거리를 헤매야만 했습니다. 돈 없고 백 없는 동네 빵집 아줌마는 남편을 빼앗기고도 재벌이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그저 숨죽여 울며 던져주는 푼돈이나 받고
떨어져야 한다는 그 지독한 현실에 치가 떨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죠. 참담한 마음으로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퀴퀴한 골목길을 돌아 우리 집 앞을 향해 걸어가는데 익숙한 그 낡은 풍경 속에서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거대한 검은색 최고급 리무진 한 대가 좁은 골목을 꽉 채운 채 시동을 켜고 서 있는 모습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에서 툭 떨어진 듯한 그 압도적인 차량의 위용에 제가 발걸음을 멈추고 멍하니 서 있자 뒷좌석의 두꺼운 문이 열리며 우아하면서도 서늘한 기운을 풍기는 노인 여성 한 분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범접할 수 없는 고급스러운 기품으로 무장한 그녀는 저를 향해 차가우면서도 어딘가 묘하게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을 던졌는데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며 그녀가 바로 제 남편이 그토록 입에 달고 살던 대양그룹의 실세이자 상간녀의 시어머니인 대양그룹 회장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직감할 수 있었어요. 아니, TV에서 많이 뵀던 분이라 눈에 익었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몰랐죠. 회장님의 비서가 안내한 근처의 조용하고 인적이 드문 전통 찻집으로 자리를 옮긴 저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회장님과 마주 앉은 채 극도의 긴장감으로 마른 침만 꿀꺽꿀꺽 삼키고 있었습니다. 찻잔 위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을 말없이 응시하던 회장님은 저를 질책하거나 무시할 것이라는 제 예상과는 달리 아주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 역시 아주 오래전 남편의 더러운 외도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며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텨냈던 끔찍한 트라우마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핏줄 내 집안의 불륜이라는 냄새나는 오물이 튀는 꼴은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죽어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 철의 여인 같던 회장님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저와 똑같은 배신감과 상처가 일렁이는 것을 목격한 순간 저는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경계심이 사르르 풀리며 왠지 모를 묘한 동질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뒤이어 회장님의 입에서 흘러나온 충격적인 진실은 제 멈춰있던 심장을 다시 한번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회장님이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제 눈앞으로 서류 봉투 하나를 밀어주며 차갑게 속삭였죠. 우리 집안에 들어온 그 요물 같은 며느리가 지금 임신 4개월입니다. 남편의 무관심을 핑계로 당신 남편과 놀아나더니 덜컥 아이를 가졌고 그 아이를 우리 대양그룹의 적통 핏줄로 완벽하게 속여서 내 막대한 지분과 재산을 뜯어낼 아주 교활한 작정을 하고 있지요.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며느리의 모든 행적을 쥐도 새도 모르게 감시하고 있었고 그 뱃속에 든 아이의 진짜 아빠가 바로 당신 남편이라는 걸 확신해요. 남편과 상간녀가 아이까지 가졌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저는 눈앞이 아찔해지며 테이블볼을 꽉 움켜쥐었지만 회장님의 표정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오히려 더 잔인하고 완벽한 복수를 설계한 사람의 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찻잔의 가장자리를 우아하게 매만지며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목소리로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당장 분노를 터뜨려 모든 진실을 까발리면 저 교활한 요물은 즉시 아이를 지우고 온갖 변명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 도망칠 것이 뻔합니다. 나는 그 두 쓰레기들이 출산하는 그날까지 철저하게 속아 넘어가는 척하며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준 뒤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완벽하게 지옥으로 곤두박질치게 만들 작정입니다. 단두대의 칼날을 조용히 갈고 있는 사형 집행인처럼 서늘한 회장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남편과 그 상간녀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을 건드렸는지 소름이 돋아 양팔을 감싸 안았습니다.
회장님은 제게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고 완벽한 DNA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만 남편의 이혼 요구에 체념하고 이 모든 사실을 전혀 모르는 멍청한 아내인 척 완벽하게 침묵해 달라는 아주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제안을 건넸습니다. 회장님이 자신의 가방을 열어 그 안에서 빳빳한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미끄러지듯 밀어내며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와 함께 이 피해 복수에 동참해주는 대가로 먼저 이 5억짜리 수표를 받으세요. 일이 완벽하게 끝나고 그 쓰레기들을 단두대에 올리는 날 내 약속대로 5억을 더 얹어 당신 손에 쥐어주겠습니다. 나를 믿고 저 파렴치한 인간들을 함께 완벽한 지옥으로 보내버립시다. 제 눈앞에 놓인 영롱한 5억짜리 수표를 내려다보며 저는 10년 동안 뜨거운 오븐 앞에서 밀가루를 뒤집었으며 푼돈을 모으려 뼈 빠지게 고생했던 제 거칠고 비참한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법과 정의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강남의 로펌 변호사조차 제게 등을 돌린 이 지독한 현실 속에서 눈앞에 재벌 회장님이 건넨 거액의 스포는 제 영혼을 팔아서라도 잡고 싶은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복수의 동아줄이었으니까요. 이 지옥 같은 배신 속에서 그저 버림받고 잊혀지는 가련한 빵집 아줌마로 남지 않겠다고 결심한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회장님의 그 서늘하고 도끼 어린 눈동자를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탁자 위에 수표를 단단히 움켜쥐며 제가 입술을 깨물고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겠습니다. 그 인간들이 가장 행복하고 오만해져 있을 때 그 잘난 날개를 제 손으로 직접 꺾어버릴 수만 있다면 6개월이 아니라 6년이라도 벙어리처럼 납작 엎드려 기다리겠습니다. 제 대답을 들은 회장님의 입가에 처음으로 짙고 비릿한 만족의 미소가 번졌고 그 순간부터 저는 나약한 피해자의 허물을 벗어던지고 남편과 상간녀를 완벽한 파멸로 이끌기 위한 치밀하고도 잔혹한 무대의 조력자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어요. 회장님과의 은밀하고도 소름 끼치는 피해 거래를 마치고 낡은 빵집이 있는 동네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제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남편의 허영심을 채워주느라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제 두 손에 쥐어진 5억짜리 수표 한 장은 억울하게 짓밟힌 제 청춘에 대한 보상이자 남편과 그 상간녀를 완벽한 지옥으로 밀어넣을 가장 날카로운 복수의 칼날이었으니까요.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 소파에는 짐을 싸다 말고 거만한 자세로 다리를 꼬고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낄낄거리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사리와 역겨움을 목구멍 깊숙이 삼켜내리며 평생을 바쳐 헌신한 남편에게 철저하게 버림받고 푼돈 위자료 5천만 원에 체념해버린 한없이 불쌍하고 멍청한 아내의 완벽한 메소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남편이 신발장 위에 던져두었던 수표를 덜덜 떨리는 손으로 쥐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신용을 하자 남편이 소파에서 일어나 제 앞까지 다가와 비릿한 조소를 날렸어요. 꺼봐, 진작에 그렇게 현실 파악하고 납작 엎드렸으면 서로 얼굴 붉히면서 큰 소리 낼 일 없었잖아. 그 돈으로 다 쓰러져가는 네 빵집 간판이나 하나 새로 달고 이제 남남이니까 내 인생에 2번 다시 나타나지 마. 그 오만방자한 훈계를 들으며 저는 속으로 당신의 그 알량하고 더러운 목줄이 이미 내 소나기에 완벽하게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비웃으며 그저 힘없이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저의 완벽한 순종과 침묵에 남편은
자신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승리했다는 헛된 망상에 빠져 더욱더 기고만장하게 날뛰기 시작했어요. 당장 상간녀와 해외로 태교 여행을 떠나야 한다며 최고급 명품 캐리어에 옷을 쑤셔 넣던 남편은 안방 서랍장을 마구 뒤지더니 제 명의로 된 마이너스 통장과 카드를 아주 뻔뻔하게 주머니에 챙겨 넣더라고요. 남편이 놀란 제 얼굴을 힐끔 쳐다보며 아주 당당하게 턱을 치켜들고 쏘아붙였습니다. 네 마이너스 통장은 당장 현금 융통용으로 내가 좀 써야겠어. 대양그룹 사위로 입성하려면 품위 유지비가 한두 푼 드는 줄 알아? 나중에 내가 임원 배지 달고 나타나면 이깟 푼돈 수십 배로 던져줄 테니까 째째하게 굴지 마. 제 신용을 갉아먹는 그 파렴치한 만행 앞에서도 저는 그저 등신처럼 입술을 깨물며 통장을 빼앗아가는 남편을 가만히 지켜만 보았습니다. 늪에 빠진 사냥감이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듯이 남편이 허영심이라는 달콤한 독약에 취해 미쳐 날뛸수록 회장님이 준비한 단두대의 칼날은 더욱 예리하게 벼려질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낡은 빌라 베란다 창밖을 멍하니 내다보다가 우리 동네의 비좁은 골목길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거대하고 육중한 검은색 마이바흐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오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는데요. 차 문이 열리고 번쩍거리는 명품 선글라스를 낀 남편이 거드름을 피우며 내리는 순간 제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짧은 진동을 울렸습니다. 화면을 켜자 최고급 수입차 장기 렌트 업체에서 제 마이너스 통장 한도 끝까지 수천만 원을 일시불로 긁어버린 결제 알림 문자가 선명하게 떠 있더라고요. 상간녀에게 완벽한 재벌가 예비 신랑으로 보이기 위해 전처의 마이너스 통장까지 탈탈 털어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그 소름 끼치는 허영심을 베란다 위에서 내려다보며 저는 오히려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완벽한 재벌가 예비사위라는 연예인병 말기에 걸려버린 남편의 기행은 그의 직장인 강남 최고급 프라이빗 골프클럽에서도 아주 스펙터클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푼돈 내는 떨거지 회원들의 레슨은 격에 맞지 않는다며 기존 VIP 회원들의 일정을 자기 멋대로 취소하고 예약 시간에 늦게 나타나 거들먹거리는 등 상식 이하의 행동을 일삼기 시작했거든요. 컴플레인이 산더미처럼 빗발치자 참다 못한 클럽 매니저가 남편을 라운지로 불러 정중하게 주의를 주었지만 남편은 오히려 매니저를 향해 삿대질을 해대며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죠. 내가 지금 모시는 사모님이 누군지 알고 감히 나한테 이딴 규칙을 들이밀어. 내 몸값이 얼만데 이런 푼돈 쥐어주는 떨거지들 비위나 맞추고 있으라는 거야? 나 조만간 대양그룹 프리미엄 리조트 대표이사로 갈 사람인데 내깟 매니저 나부랭이가 어딜 감히 이래라 저래라 훈수질이야. 이딴 쓰레기 같은데 내가 미련 없이 때려치워 줄 테니까 나중에 내가 대양그룹 임원 배지 달고 나타나면 여기 망하는 날인 줄 알아. 남편은 자신의 명찰과 사원증을 매니저의 얼굴을 향해 거칠게 집어 던지고는 주위 사람들의 경악 어린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아주 당당하고 오만한 걸음걸이로 클럽하우스를 빠져나왔습니다. 10년 전 동네 지하 연습장에서 쫓겨날까봐 벌벌 떨며 원장에게 고개 숙이던 그 비굴했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상간녀의 치맛자락에 매달려 스스로 대기업을 삼킬 수 있다는 지독한 과대망상에 빠진 끔찍한 괴물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남편이 제 직장마저 제 발로 차버리고 허세의 끝을 달리는 동안 저는 일주일에 2번씩 대양그룹 본사 꼭대기층에 위치한 회장님의 은밀한 비서실을 방문하여 회장님 측이
상간녀의 주변에 심어둔 최첨단 도청 장치를 통해 그 두 쓰레기들의 행적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평일 오후 남편과 상간녀는 청담동의 최고급 VIP 산부인과 특진실에 다정하게 앉아 뱃속에 있는 초음파 사진을 들여다보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황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 가증스러운 음성은 비서실의 대형 스피커를 통해 아주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상간녀가 간드러지는 콧소리를 내며 산부인과 소파에 기대앉아 아주 역겨울 정도로 달콤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자기야, 우리 아들 콧대 좀 봐. 자기를 쏙 빼닮아서 아주 오똑하잖아. 매일 일 핑계대고 밤마다 골골거리면서 비실대는 그 쓸모없는 남편 대신에 자기같이 체력 좋고 튼튼한 우월한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우리 아들 나중에 커서 골프 신동되는 거 아니야? 자신의 진짜 남편을 깎아내리며 시댁을 철저하게 조롱하는 상간녀의 그 오만하고 교활한 목소리에 회장님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눈동자에 섬뜩한 살기가 번뜩이는 것을 저는 옆자리에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터져나온 그 다음 말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끔찍하고 파렴치한 야욕의 결정체였죠. 남편이 상간녀의 손에 입을 맞추는 간지러운 소리를 내더니 이내 아주 탐욕스럽고 비열한 목소리로 자신의 헛된 망상을 술술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지, 내 튼튼한 핏줄인데 무조건 천재로 키워야지. 우리 아들 태어나자마자 회장한테 계열사 지분 100억 딱 당당하게 요구해버려. 아무리 깐깐하고 독살스러워도 자기 친손주한테는 껌뻑 죽겠지. 나중에 그 늙은 노친네 숨 넘어가고 나면 우리 천재 아들 앞세워서 이 거대한 대양그룹 통째로 꿀꺽 삼키고 우리 둘이서 평생 재벌 오너 일가로 군림하면서 화려하게 사는 거야. 자기들끼리 미래의 대양그룹 회장님과 사모님 노름에 흠뻑 심취한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비서실 공간을 가득 채우자 저와 회장님은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말없이 아주 차갑고도 비릿한 조소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남의 둥지에 뻐꾸기 알을 낳아놓고도 자신들이 완벽하게 세상을 속였다고 믿고 있었지만 사실 그들이 밟고 서 있는 그 화려한 레드카펫의 끝에는 천길랑 떨어지 지옥불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출산일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그들의 헛된 욕망과 광기는 극에 달해 가고 있었죠. 회장님은 며느리가 원하는 최고급 산후조리원 예약부터 시작해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유모차와 아기용품들을 아낌없이 선물하며 그들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가려주는 치밀함을 보여주셨고 저 역시 매일 새벽 낡은 빵집 문을 열고 묵묵히 밀가루 반죽을 치대며 철저하게 버림받은 불쌍한 전처의 껍데기를 뒤집어 쓴 채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복수는 저기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세상을 다 가졌다고 환호하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모든 것을 빼앗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는 것이라는 회장님의 서늘한 철학이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길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지옥 같던 6개월의 피 말리는 기다림이 마침내 끝이 나고 상간녀가 드디어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대양그룹 회장님은 가문의 대를 이을 귀한 장손이 태어났다며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성대한 축하 연회를 열겠다고 선언하셨죠. 정재계에서 내로라 하는 인사들을 모조리 초청한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 회장님은 며느리의 태교를 전담해준 골프 강사에게 각별한 감사를 표하고 싶다며 제 남편에게도 정식으로 금박이 박힌 초대장을 보내셨습니다. 그 화려한 초대장을 받아든 남편은
온 집안을 경중거리고 뛰어다니며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더라고요. 재벌들이 자기 핏줄인 줄도 모르고 내 새끼를 위해 저렇게 어마어마한 잔치를 열어준다며 그 멍청한 꼴을 비웃어줄 생각에 벌써부터 환희에 젖어 미쳐 날뛰는 꼴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남편은 그깟 하루짜리 연회에 참석하겠다고 또다시 빚을 끌어다 아주 번쩍거리는 은갈치 색깔의 값비싼 맞춤 양복을 빼입고는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포즈를 취하며 자신에게 흠뻑 취해 있었죠. 저는 그 역겨운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오늘 밤 당신이 입은 그 화려한 양복이 당신의 인생을 완벽하게 끝장낼 가장 비참한 수위가 될 것이라고 수백 번이나 되뇌며 차갑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이 콧노래를 부르며 거들먹거리는 걸음으로 집을 나서자마자 저 역시 회장님이 미리 준비해 주신 우아하고 기품 있는 검은색 원피스로 갈아입고 연회장이 있는 최고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저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연회장 2층의 어두운 귀빈석에 조용히 자리 잡고 앉아 아래층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기가 막힌 총극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죠.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는 1층 연회장 중앙에는 상간녀의 진짜 남편인 본부장이 아이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연신 싱글벙글 웃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화려한 무리들 틈바구니에서 내 남편은 그 촌스러운 은갈치 양복을 번쩍거리며 샴페인 잔을 들고 아주 거만한 표정으로 본부장과 아이를 힐끔거리고 있더라고요. 남의 둥지에 뻐꾸기 알을 낳아놓고 진짜 아빠 행세를 하며 저 호구 같은 본부장에게 내 아들 밥이나 잘 먹여서 키워라 하고 속으로 낄낄대고 있을 남편의 그 비열하고 오만방자한 낯짝을 위에서 내려다보자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곧이어 펼쳐질 회장님의 완벽하고도 자비 없는 사형 집행을 얌전히 기다리며 애써 쿵쾅거리는 심장을 억눌러야만 했죠. 장내를 가득 채우던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서서히 잦아들더니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된 무대 위로 화려한 핀 조명이 쏟아지며 꼿꼿하고 서늘한 기운을 내뿜는 회장님이 마이크를 잡고 단상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장내에 모인 하객들이 일제히 숨을 죽인 가운데 회장님의 무겁고도 뼈대 있는 목소리가 거대한 스피커를 타고 연회장 구석구석으로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어요. 오늘 이 뜻깊고 기쁜 자리에 우리 가문에 너무나도 귀한 핏줄을 안겨준 1등 공신 한 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우리 며느리의 태교를 위해 밤낮으로 애써주신 프로님 위로 모시겠습니다. 회장님이 남편의 이름을 또박또박 호명하자 장내의 모든 시선이 은갈치 양복을 입은 남편에게로 쏠렸고 남편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개선장군이라도 되냥 입꼬리가 귓가에 걸릴 듯 찢어져서는 아주 위풍당당하게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가더라고요. 회장님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게 거액의 수고비라도 쥐어주며 고개 숙여 감사 인사라도 할 줄 알았는지 남편은 하객들을 향해 여유롭게 손까지 흔들어대는 기행을 서슴지 않았죠. 재벌가의 정중앙에 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순간이 영원할 것이라는 지독한 망상에 빠진 그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워 보였어요. 하지만 남편이 단상 위에 올라서서 굽신거리며 회장님 앞으로 다가간 그 찰나의 순간 인자해 보이던 회장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가운 얼음장처럼 굳어지며 눈동자에는 소름 끼치는 살기가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남편을 향해 한 걸음 성큼 다가가 뼈가 시리도록 서늘한 조소를 지으며 마이크에 대고 아주 차갑게 일갈하셨어요. 남의 둥지에 뻐꾸기 알을 낳고 뻔뻔하게 고개 쳐들고 다니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 날카로운 한마디가
단상 아래로 떨어지기가 무섭게 무대 뒤편을 꽉 채우고 있던 거대한 화면에 유전자 검사 99.9% 친자일치라는 붉은색 글씨가 박힌 결과지가 대문짝만하게 떠오르며 장내의 공기를 단숨에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죠. 마치 머리 위로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눈을 허옇게 까뒤집고 턱을 덜덜 떠는 남편과 객석. 맨 앞줄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있던 상간녀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는 모습을 저는 2층에서 내려다보며 온몸에 솜털이 쭈뼛 서는 짜릿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자기들의 그 추악하고 완벽할 줄 알았던 비밀이 수백 명의 정재계 인사들 앞에서 알몸으로 까발려진 그 순간 두 인간은 숨조차 쉬지 못하고 그저 목석처럼 굳어 있을 뿐이었어요. 사색이 된 두 사람이 변명할 틈조차 주지 않고 회장님은 곧바로 무대 구석의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고 이내 연회장에 설치된 수십 개의 입체 스피커를 통해 두 남녀의 끔찍하고 더러운 미러들이 아주 생생하게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그 늙은 회장 노친네 숨 넘어가고 나면 우리 아들 앞세워서 이 거대한 그룹 통째로 꿀꺽 삼키고 우리 둘이서 평생 재벌 오너 일가로 군림하면서 화려하게 사는 거야. 며칠 전 비서실 도청 장치를 통해 저와 회장님이 똑똑히 들었던 남편의 그 탐욕스럽고 비열한 목소리와 시어머니를 노친네라 조롱하며 낄낄대고 맞장구 치던 며느리의 간드러진 콧소리가 수백 명의 하객들 머리 위로 사정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늙은 노친네 눈을 속여서 지분을 뜯어내자며 낄낄대는 그 파렴치한 대화가 끝을 맺자마자 연회장은 순식간에 경악에 찬 비명과 더러운 것들을 향한 맹렬한 야유로 뒤덮여 완전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잔을 깨뜨리는 소리와 하객들이 웅성거리는 소란 속에서 자신들이 완벽하게 속였다고 믿었던 그 늙고 어리석은 노친네의 손바닥 위에서 그동안 벌레처럼 철저하게 농락당하며 놀아났다는 사실을 깨달은 남편은 마침내 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화려한 무대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닥을 벅벅 기며 파들파들 떠는 남편의 그 짐승만도 못한 초라한 몰골을 내려다보며 저는 10년 묵은 채증이 단번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카타르시스의 입술을 꽉 깨문 채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통쾌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땀 냄새가 난다며 나를 밀쳐내고 그 더러운 불륜녀의 향수 냄새에 취해 나를 길거리로 내몰려 했던 그 남자의 그 알량하고 오만방자한 날개가 꺾여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두 눈에 가득 담으면서 말이죠. 철저하게 설계된 이 화려한 처형장에서 당신들이 흘린 피눈물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곱씹으며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1층으로 이어지는 나선형 계단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토록 완벽할 줄 알았던 남편과 상간녀의 끔찍한 비밀이 수백 명의 정재계 인사들 앞에서 낱낱이 폭로된 그 연회장은 순식간에 숨막히는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단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세상을 다 가진 듯 기쁨에 겨워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있던 진짜 남편, 그러니까 상간녀의 남편인 본부장의 얼굴은 그 충격적인 유전자 검사 결과와 파렴치한 도청 음성을 듣는 순간 펄펄 끓는 화라산처럼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니 이내 목에 핏줄이 터질 듯 굵어지더라고요. 극도의 배신감과 끓어오르는 사리를 주체하지 못한 본부장은 곁에 서 있던 보모에게 아이를 짐짝처럼 거칠게 넘기고는 흡사굶주린 야수와도 같은 기괴한 괴성을 내지르며 무대 위로 튀어 올라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턱을 덜덜 떨며 현실을 부정하고 있던 내 남편의 멱살을 단숨에 움켜쥐고는
그대로 남편의 안면을 향해 무자비하고도 파괴적인 풀스윙 주먹을 사정없이 꽂아 넣었는데요. 뼈와 뼈가 부딪히는 퍽하는 둔탁하고도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 마이크를 타고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고 남편의 몸은 허공을 가르며 무대 바닥으로 처참하게 고꾸라지며 나뒹굴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수백만 원의 빚을 내어 빼입었던 번쩍이는 은갈치 색깔의 맞춤 양복 위로 터진 입술에서 뿜어져 나온 시뻘건 피가 왈칵 쏟아져 내렸지만 단상 아래에 모인 수많은 하객들 중 그 누구 하나 나서서 폭력을 말리거나 동정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죠. 오히려 사람들은 벌레보다 못한 인간을 쳐다보듯 짙은 경멸과 혐오가 가득한 눈빛으로 그 파렴치한 쓰레기가 짓밟히는 꼴을 싸늘하게 조롱하며 구경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본부장은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날카로운 구두발로 남편의 복부와 쪼그라든 어깨를 무자비하게 걷어차며 내 귀한 핏줄인 줄 알고 밤잠을 설쳐가며 안아주고 사랑했던 내 가여운 진심을 당장 물어내라며 짐승처럼 피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평소 상위 1% 사모님들을 운운하며 콧대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세우던 그 오만방자한 남자는 이제 입안이 터져 붉은 피거품을 줄줄 흘리며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바닥을 기어다니는 가장 비참하고 혐오스러운 곤충으로 전락해버렸죠. 그 끔찍한 아수라장 속에서 완전히 사색이 되어버린 상간녀가 치렁치렁한 드레스 자락을 움켜쥐고 연회장 뒷문을 향해 허겁지겁 도망치려 했지만 그 어설픈 도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의 지시를 받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그녀의 앞을 거대한 철벽처럼 가로막고 섰거든요. 단상 아래에서 꼿꼿한 자세로 이 모든 참상을 도끼 어린 눈으로 내려다보던 대양그룹 회장님이 손가락 하나를 까딱하자 경호원들이 짐승을 포획하듯 상간녀의 양팔을 거칠게 꺾어 회장님 앞으로 질질 끌고 왔습니다. 회장님은 며느리의 뺨을 향해 벼락 같은 따기를 연거푸 올려붙이며 내 피 같은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감히 내 가문을 철저하게 능멸하려던 대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뼛속까지 똑똑히 치르게 해주겠다고 얼음장처럼 차갑게 선언하셨습니다. 회장님의 추상 같은 불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경호원들은 상간녀의 가녀린 목과 귀에 걸려있던 수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귀걸이를 그 자리에서 무자비하게 뜯어내듯 벗겨버렸어요. 심지어 오늘 환영 파티를 위해 회장님이 친히 입혀주셨던 그 화려하고 눈부신 최고급 맞춤 드레스의 장식과 진주, 알마저 거칠게 쥐어뜯어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그녀가 오만하게 걸치고 있던 재벌가 며느리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를 수백 명의 눈앞에서 산산조각 내며 완벽하게 발가벗겨버렸습니다. 바닥에 흩뿌려진 보석들 위로 길바닥에 나뒹구는 누더기 차림으로 변해버린 상간녀는 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며 울부짖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군중들의 멸시와 그녀의 추악한 민낯을 기록하려는 번쩍이는 카메라 조명 세례뿐이었죠. 바로 그 순간 이미 1층으로 내려와 있던 제가 웅성거리는 하객들을 가르고 무대 앞으로 천천히 걸어나가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파도가 갈라지듯 제게 쏠렸습니다. 흠씬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바닥을 구르던 남편 역시 힘겹게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보았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회장님이 준비해 주신 기품 넘치는 흑색 의복을 걸치고 화려하게 치장한 저의 압도적인 당장에 남편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턱이 빠진 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 낡은 변두리 빵집에서 헐렁한 윗도리만 걸치고
구박을 견뎌내던 초라한 아줌마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철저하게 버림받고 골방에서 눈물이나 짜고 있을 줄 알았던 멍청한 전처가 이 잔인한 복수국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며 여왕처럼 당당하게 서 있으니 도무지 현실이 믿기지 않았던 모양이더라고요. 하객들이 양옆으로 물러서며 만들어준 길을 따라 단숨에 무대 위로 올라간 저는 피를 흘리는 남편과 드레스가 찢긴 채 바닥을 기고 있는 상간녀를 아주 싸늘하고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닥을 기던 남편이 피 묻은 손을 벌벌 떨며 제 구두코를 간절하게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마치 가장 더러운 벌레를 털어내듯 그 역겨운 손길을 아주 매몰차고 잔인하게 걷어차 버렸어요. 너희들이 산부인과에서 낄낄거리며 나눴던 그 역겨운 대화들, 그리고 늙은 회장님 눈을 완벽하게 속여 이 거대한 대양그룹을 토째로 꿀꺽 집어삼키겠다던 그 멍청하고 파렴치한 계획들. 내가 빵집에서 빵이나 만들면서 울고 있을 줄 알았니? 그 모든 추악한 짓거리들 매주 회장님이랑 다 듣고 있었어. 제가 입술을 비틀며 내뱉은 그 서늘하고 날카로운 진실의 남편은 마지막 남은 숨통마저 완전히 끊어진 사람처럼 헉헉거리며 양손으로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쥐어뜯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가난하다고 조롱하고 수준이 안 맞는다며 무시했던 냄새나는 빵집 아줌마가 사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신들을 올가맬 완벽한 단두대의 칼날을 서늘하게 갈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두 남녀의 일그러진 얼굴에는 이제 절망을 넘어선 끔찍한 원초적 공포만이 가득 차 있었죠. 제가 던진 일격에 장내가 쥐 죽은 듯 조용해지자 이어서 단상 아래에 서 있던 본부장이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붉은 주먹을 꽉 쥐고 바닥에 널브러진 상간녀를 향해 피를 토하듯 무서운 선고를 내렸습니다. 가문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노리고 다른 남자의 핏줄을 속인 끔찍한 사기 및 횡령 혐의로 내일 아침 해가 떠자마자 당장 경찰청에 구속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며 저 쓰레기 같은 상간남 놈에게는 가정이 파탄난 죗값으로 수십억 원대의 상간남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어 평생 빚더미 속에서 피를 말려 죽여버리겠다고 쩌렁쩌렁하게 외쳤거든요. 대양그룹의 거대한 대형 변호인단을 총동원해 두 사람의 뼛속까지 탈탈 털어버리겠다는 본부장의 무시무시한 사자 후에 남편은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덜덜 떨며 다시 한번 제 바짓가랑이를 향해 미친 듯이 기어오기 시작했어요. 눈물과 콧물 그리고 검붉은 피가 범벅이 된 얼굴로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자기가 잠시 헛것에 씌어 눈이 멀었었다고 길거리에 개처럼 엎드려 싹싹 비는 그 비참한 몰골을 내려다보고 있으니 그동안 좁은 방구석에서 제가 숨죽여 흘렸던 뜨거운 피눈물이 마침내 완벽한 얼음 결정이 되어 가슴속 깊은 곳에 아주 시원하고 통쾌하게 박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온 고급스러운 검은색 가죽 서류 가방의 지퍼를 열고 반듯하게 인쇄되어 도장까지 찍힌 이혼 소장과 재산분할 포기, 각서를 꺼내어 남편의 피투성이 얼굴을 향해 자비 없이 후려치듯 던져버렸어요. 빳빳한 하얀 종이들이 남편의 얼굴에 부딪히며 붉은 피를 머금고 무대 바닥으로 흩날려 떨어지는 풍경은 10년 동안 이어져 온 제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끝내는 이 처절한 복수국의 가장 완벽한 대미를 장식하는 승리의 꽃가루 같았죠. 내 10년 세월의 피땀 어린 헌신을 시궁창에 처박고 뻔뻔하게 날 조롱했지. 대양그룹의 주인이 될 거라고 미쳐 날뛰던 너는 이제 단돈 50만 원도 수중이 없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시궁창 쓰레기 인생으로 완벽하게 처박히게 될 거야. 평생 그 더러운 지옥 불바다에서
뼈 빠지게 빚이나 갚으며 발버둥 치며 살아. 독사처럼 서늘하고도 뼛속에 묵은 채증이 단번에 씻겨 내려갈 만큼 시원한 일가를 남편의 귓가에 꽂아 넣은 뒤 저는 남편의 비굴한 손길이 다시는 제 그림자조차 밟지 못하도록 아주 단호하게 뒤돌아섰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쏟아내는 경악 어린 시선과 번쩍이는 플래시 불빛이 제 등 뒤로 무수히 쏟아졌지만 저는 단 한 번의 미련도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아주 당당하고 꼿꼿한 걸음걸이로 연회장의 거대한 출입문을 향해 무대를 걸어 내려갔어요. 제 등 뒤로는 경호원들에게 끌려가지 않으려 무대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며 제발 살려달라고 짐승처럼 울부짖는 남편과 상간녀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쉼없이 메아리쳐 들려왔지만 그 끔찍한 소리는 10년의 무거운 굴레를 마침내 완벽하게 벗어던진 제 두 귀에 그 어떤 훌륭한 교향곡보다도 달콤하고 짜릿한 음악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호텔의 웅장한 회전문 밖으로 걸어 나와 맑은 밤하늘을 올려다본 순간 저는 그동안 꽉 막혀 썩어가고 있던 제 심장이 비로소 온전하게 제 기능을 다하며 뜨겁고 힘차게 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아름다운 승리의 미소를 입가에 가득 머금었습니다. 그 지옥 같고 숨막히던 호텔 연회장에서의 완벽한 처형식이 끝난 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저는 대양그룹 회장님의 비서로부터 아주 정중한 호출을 받았습니다. 화려한 대기업 본사 꼭대기층의 무거운 문을 열고 들어가자 회장님은 저를 보며 아주 인자하고도 서늘한 미소를 지으시며 약속했던 나머지 보상금이 든 두툼한 봉투를 제 손에 직접 쥐어주셨어요. 저는 처음에 받았던 돈까지 합쳐 무려 1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피해 보상금을 양손에 거머쥐게 된 것이죠. 10년 동안 그 비좁고 뜨거운 변두리 빵집에서 화상을 입어가며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뼈 빠지게 일해도 평생 만져보지 못할 그 거대한 액수의 돈을 내려다보며 저는 지나간 제 억울한 청춘이 마침내 완벽하게 보상받는 듯한 뜨거운 환희와 카타르시스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 막대한 자본을 손에 쥐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바로 남편과의 질긴 악연을 영원히 끊어낼 가정법원이었습니다. 법원 복도 구석의 차가운 의자에 넋이 나간 사람처럼 웅크리고 앉아있던 남편은 불과 며칠 전 그 번쩍거리던 최고급 맞춤 양복을 입고 재벌가 사위 행세를 하던 오만한 인간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처참하게 망가져 있더라고요. 얼굴은 진짜 남편이었던 본부장에게 무자비하게 얻어맞아 시퍼런 피멍과 터진 상처로 흉측하게 부어올라 있었고 초점 잃은 두 눈은 바닥만 멍하니 응시하며 파들파들 떨고 있었거든요. 제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다가가자 남편은 마치 사신을 마주한 죄인처럼 흠칫 놀라며 제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제발 이 옷만은 막아달라며 눈물 콧물을 범벅한 제 짐승처럼 엉엉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제 구두코에 머리를 지니기며 쉰 목소리로 처절하게 애원했습니다. 내가 진짜 잠깐 미쳤었어. 내가 그 요물 같은 여자한테 홀려서 눈이 멀었던 거야. 한 번만 용서해주면 평생 당신 빵집에서 종놈처럼 살게. 제발 나 좀 버리지 마. 하지만 저는 그 핏물 섞인 역겨운 애원을 들으며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히려 아주 차갑고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의 손을 구둣발로 거칠게 쳐내버렸습니다. 냄새난다고 코를 막으며 조롱하던 그 혓바닥으로 감히 용서를 입에 올려 내 몸에 손끝 하나라도 더 닿으면 당장 경찰 부를 테니까 허튼 수작 부리지 말고 당장 도장이나 찍어. 제 서늘하고도 잔인한 일갈에
남편은 짐승처럼 꺽꺽거리며 오열했지만 저는 판사 앞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혼 서류에 선명한 붉은 도장을 쾅 찍어버리며 제 호적에서 그 끔찍한 기생충 같은 놈을 완벽하게 그리고 영원히 지워버렸죠. 법원 문을 나서며 차가운 겨울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는 순간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던 10년의 묵은 족쇄가 산산조각 나며 흩어지는 것을 느끼며 저는 세상에서 가장 홀가분하고 통쾌한 자유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법원 문을 나선 그날 이후로 남편과 상간녀의 인생은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치며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잔혹하고 비참한 지옥 불바다 속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대양그룹 측은 거대한 대형 로펌의 최고급 변호인단을 총동원하여 남편에게 무려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엄청난 상간남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폭탄을 무자비하게 쏟아부었거든요. 재벌가를 상대로 겁도 없이 사기극을 벌인 죗값은 가혹하기 짝이 없어서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할 푼돈조차 구하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하루아침에 완벽한 파산 선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저에게서 강제로 빼앗아 펑펑 긁어댔던 마이너스 통장 빚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렌트카 업체는 남편이 타고 다니던 그 최고급 외제차를 당장 압류해버렸고 상간녀와 살림을 차리려 했던 오피스텔 보증금마저 모조리 차압당하며 남편은 땡전 한 푼 없는 완벽한 알거지로 길거리에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업계의 대기업 오너 일가를 건드린 파렴치한 제비족이라는 소문이 쫙 퍼지면서 전 남편은 그가 가토록 목숨 걸었던 화려한 골프계에서 완벽하게 영구 퇴출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죠. 강남의 어떤 실내 연습장도 심지어 동네 변두리에 후미진 스크린 골프장조차 그를 받아주지 않자 결국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찾아간 곳은 매일 새벽찬 바람을 맞으며 줄을 서야 하는 일용직 막노동판이었습니다. 평생 무거운 짐 한 번 제대로 들어본 적 없이 비싼 향수나 뿌리며 사모님들 비위나 맞추던 그 나약한 손으로 무거운 시멘트 포대와 철근을 나르던 전 남편은 며칠 버티지도 못하고 공사장 비계에서 굴러떨어져 다리뼈가 산산조각이 나는 끔찍한 중상을 입고 말았어요. 병원비조차 없어 제대로 된 수술도 받지 못한 그는 결국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리는 불구가 되었고 번쩍이는 명품 골프웨어 대신 시궁창 냄새가 진동하는 더러운 작업복을 주워 입은 채 평생 절름발이 신세로 비참하게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남편의 그 처참한 몰락 못지않게 상간녀의 말로 역시 소름이 끼칠 정도로 완벽한 인과응보의 표본을 보여주었는데요. 가문의 핏줄을 속이려 했던 죄로 단 한 푼의 재산 분할도 받지 못하고 쫓겨난 그녀는 진짜 남편이었던 본부장에게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즉각 형사 고발을 당하며 하루아침에 화려한 재벌가 며느리에서 쇠고랑을 차는 범죄자, 정가자로 전락해버렸거든요. 그녀의 집안 역시 대양그룹에 철저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경제적 보복에 휘말려 모든 사업이 도산하고 풍비박산이 나면서 그녀는 친정의 도움조차 받지 못하고 완벽하게 길거리에 버려졌습니다. 정가자 꼬리표의 대기업의 눈밖에 난 여자를 품어줄 번듯한 직장은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없었고 결국 굶주림에 지친 그녀가 마지막으로 기어들어간 곳은 시장통 구석의 쥐가 들끓는 허름하고 비위생적인 국밥집의 비좁은 주방이었어요. 과거 최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수십만 원짜리 칵테일을 홀짝이며 제게 수준이 안 맞는다며 코웃음을 치던 그녀는 이제 매일 펄펄 끓는 뜨거운 뚝배기를 나르고 산더미처럼 쌓인 기름때 낀 설거지를 하며
하루 종일 허리 한번 펴지 못하는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한때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화려한 네일아트를 자랑하던 그녀의 손은 독한 주방 세제와 뜨거운 물에 짓물러 과거의 제 손보다 훨씬 더 흉측하게 붉은 진물이 흐르는 상처투성이로 변해버렸죠. 매일 밤 고된 노동을 마치고 부르튼 손을 부여잡고 과거의 화려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짐승처럼 피눈물을 흘린다는 소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저 차갑고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평생 그 시궁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를 저주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밑바닥으로 처박힌 전남편과 상간녀는 놀랍게도 서로를 버리지 못한 채, 아니 버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더러운 과거를 아는 다른 이들에게 철저하게 배척당해 결국 자기들끼리 엉겨붙어 살 수밖에 없는 지옥을 선택했어요. 두 인간은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퀴퀴한 곰팡이가 벽을 뒤덮은 변두리의 좁은 반지하 단칸방에 살림을 합쳤는데 그곳은 매일 밤 서로를 향한 끔찍한 저주와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는 아비규환의 무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막노동판에서 돌아온 전 남편이 소주병을 집어 던지며 상간녀의 머리채를 거칠게 틀어쥐고 악을 쓰며 저주를 퍼부어댔죠. 너 같은 미친년한테 홀려가지고 내 완벽한 인생이 이 시궁창에 꼬라박혔어. 네가 그때 그 멍청한 늙은 노친네 눈속임만 똑바로 했어도 내가 이딴 지옥에서 절름발이로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머리채를 잡힌 상간녀 역시 지지 않고 전 남편의 얼굴에 날카로운 손톱을 박아 넣으며 표독스럽게 비명을 질러댔거든요. 주제 파악 못하고 내 돈에 빌붙어서 허세나 부리던 기생충 같은 새끼가 어디서 큰 소리야. 나도 너 같은 냄새나는 막노동꾼 새끼 만나서 재벌가 사모님 자리에서 쫓겨난 거 억울해서 매일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당장 나가 죽어버려. 서로에게 속아 허황된 망상에 빠졌던 두 불륜 남녀는 밤마다 서로의 몸에 멍을 내고 피를 보며 원망과 사리가 가득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소문이 제 귓가에 들려올 때면 저는 정말이지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가장 통쾌하고 짜릿한 복수의 희열을 만끽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모든 쓰레기들을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도려내고 맑은 공기를 마시게 된 지 어느덧 1년이라는 눈부신 시간이 흘렀네요. 저는 회장님께 받은 든든한 보상금을 종잣돈 삼아 도심 한복판에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노른자위 땅에 아주 크고 웅장한 3층짜리 럭셔리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성대하게 오픈했습니다. 싸구려 조미료 냄새나는 빵집이라며 저를 조롱하던 남편의 말이 무색하게 제가 평생의 노하우를 갈아 넣어 만든 천연 발효 빵과 최고급 디저트들은 오픈 첫날부터 문전성시를 이루며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구는 어마어마한 대성공을 거두었어요. 매일 새벽 쫓기듯 일어나 하얀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헐렁한 티셔츠 차림으로 화상을 입어가며 오븐 앞을 지키던 과거에 가련하고 불쌍한 빵집 아줌마 정지원은 이제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죠.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전문가의 세심한 관리를 받아 하얗고 부드러워진 손으로 최고급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세련된 구두를 신은 채 수십 명의 직원들을 지휘하는 아주 능력 있고 우아한 대형 프랜차이즈의 대표님으로서 새롭고 찬란한 두 번째 인생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카페의 매출은 매달 최고치를 경신하며 저는 이제 남의 신용에 기대어 외제차를 빌려 타는 허영심 따위는 비웃어줄 만큼 압도적인 재력을 갖춘 진짜 성공한 여사장으로 완벽하게 거듭났거든요. 따사로운 봄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지는 카페의 2층 야외 테라스에 앉아 향기로운 최고급
홍차를 한 모금 머금으며 저는 통유리창 너머로 바쁘게 돌아가는 화려한 도심의 풍경을 아주 여유롭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올감했던 그 끔찍한 가난과 남편의 서늘한 무시 그리고 배신감으로 피눈물을 흘리던 캄캄했던 밤들은 이제 제 인생을 가장 눈부신 곳으로 이끌어준 아주 훌륭하고 단단한 걸음이 되어 주었네요. 지금까지 제 길고 험난했던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을 바보처럼 참고 견디기만 했던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웃을 수 있게 된 건 어쩌면 그 깊은 절망 속에서 겪은 아픔 덕분인지도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과거의 저처럼 누군가의 그늘에 가려져 자신의 귀한 빛을 잃어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자신을 가장 먼저 아끼고 사랑해 주라고 꼭 안아주며 말씀드리고 싶네요. 상처를 딛고 일어선 제 새로운 앞날을 따뜻하게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 늘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웃음꽃 피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오늘 들려드린 정지원님의 사연, 다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묵묵히 헌신했지만 돌아온 건 남편의 처참한 배신과 조롱뿐이었죠. 하지만 절망의 늪에서 그저 울고만 있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서 완벽하고 통쾌한 인과응보를 보여준 지원님의 용기에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며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남의 눈물로 지은 화려한 모래성은 결국 제풀에 무너진다는 것을 두 사람의 비참한 말로가 똑똑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과거의 억울한 상처를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는 당당하고 멋진 대형 베이커리 카페 대표님으로 새롭게 태어난 지원님의 인생 이막이 참으로 눈부시네요. 이제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응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고부 여정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